이게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푸는 것들은 제가 따로 유인물로 해서 푸는 것들은 다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투자 목적.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 3,800.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하셨대요?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거 많이 나옵니다. 토지하고 건물. 이게 영업용이라고 나오면 토지하고 건물 쓰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지문에 투자 아니면 비영업용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투자 부동산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부할 때 100번 나오면 90번 이상은 토지가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 보면은 머릿속에서 토지만 기억납니다. 이제 토지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어떨 때 토지냐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월 18일 또 풀어보세요. 일 번 1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는 그 좀 전에 봤었던 투자부동산처럼 시험에 나왔을 때 좀 잘 틀리시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일단 구청에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줬잖아요.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걸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보시면 원가 있고 시가 있는데 원가는 일반 전표고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요번 주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라고 배우는데 요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와 관련 있는 그 분계를 이제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반 전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니까 원가로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500 비용의 증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이렇게 하는 걸 기부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갖다 썼죠. 500 자산의 감소. 근데 제가 아까 왜 별표 3개 치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시험 볼 때까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헷갈려요. 저기요 8번 사계정 대책 일단 적으시고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이 타계정 대체의 뜻이 뭐냐면 재고 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쓰는 걸 이제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고 자산이 무슨 목적이라 그랬죠? 판매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팔고 다른 데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러세요? 타계정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정리 다 하신 분은 12번 풀어보세요. 네. 12번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실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광고했대요. 예, 우리 광고한 걸 뭐라 그러냐면 광고 선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물건 팔려면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광고 선전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뭐요? 증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5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자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13번도 풀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요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 저희가 안 배운 내용인데요. 일단 3천만 원하고 300만 원을 동시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그러니까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쉬운 거라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요 부분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먼저 적으세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돈이 왜 나갔나 봤더니 단기차 입금이 있었죠. 얼마 있었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부채의 감소. 누구네 거냐면 대한은행. 왜냐하면 돈 갚았을 때 누구네 거 갚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꼭 거래처 적어 주시고요. 다음에 하변에 요거 조심해줘야 돼요. 이자로 총 300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미지급 비용이 얼마가 있대요? 150. 그래서 미지급 비용 150. 부채의 감소.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미지급한 거예요.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안 준 이자가 얼마 있었죠? 150. 네. 여기에서 말하는 안 줬다라는 건 요거는 작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것도 줬어야 되는데 작년 거를 안 줬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작년 거가 얼마란 얘기예요? 150. 근데 총 이자는 300 나갔잖아요. 그러면 올해 해당되는 게 얼마 있는 거예요? 150.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리고 만약에 이 문구가 미지급 비용 150만 원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그냥 이자 비용 얼마가 되는 거세요? 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의 뜻은 작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자 비용은 올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은 제가 답 맞출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일단 거기 보시면 교육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면은 교육 훈련비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천징수 나오면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제가 요거를 여러 번 적을 겁니다. 왜냐면 시험이 잘 나와요. 이 파트. 그래서 14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육하는데 200 들었죠. 그래서 제가 8이라고 생산 라인이니까 5예요. 그래서 제가 8이라고 쓰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라 요게 이제 본사, 사무실, 영업이고요. 제가 5라고 쓰면은 제조 원가, 공장, 생산, 제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 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00번대 교육 훈련비. 그래서 얼마냐면은 2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예수금 6만 6천 원 부채의 증가. 이게 왜 부채냐면은요. 예수금 회사 부담이 아니고 타인 부담이에요. 예, 그래서 남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돈은 누가 내야 되는 돈이냐면 그 교육하신 분이 내셔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신고 안 하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한테 대신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월급 받을 때 세금 누가 내요? 내가 내긴 하지만 세금 신고나 이런 건 회사에서 하죠.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현금 내셨대요. 193만 4천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5번은 어려우니까 같이 볼 겁니다. 일단은 14번 먼저 정리하시고요. 참고로 15번 문제는 상중 하로 치면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면은요.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어차피 나중에 설명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신주가 새로운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뭐 했죠? 발행했죠? 그래서 이때는 비용 쓰지 말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시험 문제로서 주식 문제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식은 그냥 시험 보실 때는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해본 결과. 뭐 저야 워낙 많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답은 맞출 수 있는데 일반적이신 분들이 맞추기에는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십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어쨌든 대변에 자본금 그리고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요. 여기 보시면 2만 주, 그 다음에 액면가액 얼마요? 5천 원. 그래서 얼마 나오세요? 1억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그래서 이거를 2만 주를 7천 원에 발행하셨대요. 그러면 원래 얼마예요?
1억 4천인데 여기 보시면 1200만 원을 빼고 받으셨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 1억 2,800. 자산 증가, 자본 증가. 그다음에 답 먼저 쓰고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주식으로 이익 나는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으시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2만 주에 7천 원 곱하면 1억 4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때 여기 2만 주에다가 5천 원 곱하면 1억 나와요. 그러면 원래는 4천만 원이 이익이어야 됩니다. 근데 수수료로 여기 보시면 얼마 썼다라고 되어 있죠? 1,200을 뭘로 썼다? 수수료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1,200은 수수료로 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익 나면 이익에서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천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1,200. 그래서 어쨌든 1,200을 빼시면은 2,800만 원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 그래서 2,800만 원만큼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리 다 하신 분들은 16번 풀 건데 출장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는 있는데 출장 가면 가지급금이고요. 갔다 오면 여비 교통비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지금 초반에는 해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면은요. 6번. 우리 출장 갈 때 가지급금이고 갔다 오면 여비교통비라 그랬죠. 그래서 가셔서 45만 3천 원어치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오셨는데 가실 때 50만 원 들고 갔죠. 자산의 감소 홍길동. 그래서 홍길동 왜 적어주냐면 누가 출장 갔는지 누가 돈 들고 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쓰는 건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적으시고 아 이거 누구 건지 몰라도 상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적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4만 7천 원은 현찰로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출장 갈 때 얼마 드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홍길동한테 5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출장 갈 때 50만 원을 줬는데 출장 가서 얼마 쓰고 온 거예요? 45만 3천 원. 그래서 얼마는 들고 오셨다? 4만 7천 원은 현금으로 다시 내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푸실 건데요.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쓰라는 힌트예요. 그래서 자동차일 때는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자동차 아닐 때는 수선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공장이죠. 그래서 공장이니까 앞에다가 5. 저 5하고 8을 쓰는 이유는 프로그램 입력할 때 편하게 하려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입력을 해볼 건데 그 입력 때문에 적는 거세요. 그래서 500번 때 수선비 3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원재료 30 자산 감소 적용 8번 사계정 대책 정리 먼저 하시고요. 타계정 대체는 이때 쓰는 겁니다.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 원재료 왜 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 사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뭐냐면은 이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팔려고. 근데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았죠? 안 팔고 다른 데 썼잖아요. 그러면 어, 안 팔고 수리하는 데 썼죠? 그럴 때는 여기 8번 박예정 했죠. 그다음에 18번 문제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분계를 잘 하시려면 어떤 계정 과목을 언제 쓰느냐, 그래서 수선비 언제 쓰냐, 현금 언제 쓰냐, 그거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 때 그 계정 과목이 얼마나 기억나느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일 번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뭘로 드렸냐면은 현금 냈죠. 그래서 현금이 1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위해서 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리 후생비.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직원들 위해서 쓰면 복리후생비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위해서 쓰면은 접대비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월 25일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도서인쇄비라고 있는데 요건 도서나 신문, 그 다음에 사진 현상, 명함 인쇄할 때 쓰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18번 정리하시고 9번도 풀어보세요. 그 8번에 요 김상호 이거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시험 볼 때는 그 채권 채무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안 적은 거에 적으신 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실무에서는 적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꼭 채권 채무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적어도 되는 거에 적는 거는 감점 아니니까 예, 제가 안 적었는데 적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제가 적는 거에는 무조건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상호 적었다 그래서 틀린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적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험은 채권하고 뭐만 적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8월 28일은 도서 인쇄비 9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찰로 얼마 내셨어요? 9만 원 내셨죠? 자산의 감소. 오늘 쉬는 시간 되는 데까지 풀고 나머지는 내일 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론 쭉 진도 나갈 겁니다. 아유,
20번인데 계약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준다 그래서 선급금, 얘는 채권이에요. 채권은 자산. 그 다음에 먼저 받는다 그래서 선수금, 채무는 부채. 한번 또 해보세요. 예, 한번 보시면은요. 당좌예금에서 이체했죠. 그러면 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7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주문이라는 거는 아직 물건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돈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금이요? 선급금, 자산의 증가, 정민. 이건 왜 써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먼저 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금이라는 건 잘못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 돈을 뭐라 그래요? 채권. 그래서 채권은 자산. 그다음에 선수금은 돈을 먼저 받았는데 아직 물건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잘못되거나 없으면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줘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부채. 네. 그래서 분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연습을 하세요.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새로운 거 풀지 마시고 초반에는 이게 좀 도움이 돼요. 왜 선급금일까?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줬네. 그러면 먼저 줬으니까 선급금이야. 그 다음에 명함인쇄했네. 명함인쇄한 거는 도서인쇄비야.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는 것도 초반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나중에 후반에는 시험 보기 전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내가 틀렸으면은 뭘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뭘 이해를 못했는지 그 다음에 맞았으면은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렇게 보시는 게 초반에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출석 신호로 하시는 분은 신호로 하시면 되고요. QR로 하신 분들은 QR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